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렇죠? 자, 제가 이거 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영어 문장이 뭐죠? Feel the flow of electrons. 그죠? 그래서 인생도 사실,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살아본 결과 흐름이 있는 인생이 재밌고 맛있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사실 좀 욕심이 좀 강한 분들은 자꾸 채우려고만 하고 안 흘려내리죠. 여러분들도 만약 음식 계속 먹기만 하고 어떻게 돼요? 안 흘려내리면 어떻게 돼요? 장난 아니죠? 병원에 가시면 심각한, 그죠? 그런 하여튼 상황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흐름이 있는 인생을 사는 게 정말 인생의 행복의 비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도 흘러내려야 되고 돈도 그죠? 흘러내리고 그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내 혼자만 바라보고 내 것만 챙기고 이렇게 하는 인생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가 뭐 옛날에 돈이 없었을 때 굉장히 가난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 봉사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머리는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무료 과외 봉사 활동을 한 2년 동안 제가 교육관에다가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학생들 거기에 가난한 학생들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흘러내릴 수 있다는 거죠. 돈이 없어도 뭐 돈이도 아주 뭐 좀 풍성해질 때는 제가 지금은 이제 뭐 그때보다는 비교도 안 되게 그때는 제가 뭐 월급을 60만 원도 못 받고 뭐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결혼도 하고 애도 있었는데 몸이 안 좋으니까 뭐 할 게 알바 이런 거밖에 못 가베 이런 거 뭐 비싸게도 안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또 내가 번다고 막 이렇게 막 악착같이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행복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사회에서 위치를 찾고 또 뭐 강의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경제적인 좀 여유가 많이 저는 집도 없고 그렇지만 생겼을 때 지금은 이제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장학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NGO 단체들에게도 흘러내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도 제가 이거 이렇게 수강료 얼마짜리 이렇게 보지 않고 내가 사랑을 줘야 될 내 인생의 후배들이고 내가 함께 가야 되고 또 언젠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때 사람을 사랑할 대상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도 오히려 더 정이 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흐름을 자꾸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두 챕터가 남았는데 볼까요? 이 두 챕터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게 논리적 흐름도 굉장히 있기는 있지만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 두 챕터가 제일 lately잖아요. 배운 걸로는 제일 최근에 배운 게 되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만큼 좀 어려워요. 논리적 흐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에놀레이트라는 걸 이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역시 카보닐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복습하면서 이거 아니네. 복습 하면서 할로젠 알킬 있죠. RX에서 우리가 이것도 역시 친전자체니까요. 여기서 as 친전자체로서 여기 이렇게 할게요. RX를 그냥 as 친전자체로서 반응하는 게 뭐예요? SN 반응을 했죠. 그 다음에 as 뭐예요? 산으로서 뭐예요? 이 반응을 했죠. 기억납니까? E1, E2 반응. 할로젠 알킬에서. 대표적인 SN2 반응하고 E2 반응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SN2 하면요. 어떻게 되더라? R 예를 들어서 1차 할로젠 알킬이 있고요. 여기에 그 다음에 친액체가 있어요. NaCN 같은 친액체가 있어요. 그러면 CH2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R CH2에 CN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Na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게 이 부분이 친전자체로서 작용하고 얘는 뭐요? 친액체로서 작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X E2 반응을 예를 들면 E2 반응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H가 있고요. 여기에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NaOET 같은, 이게 친액체고, 이건 염기 친액체 하는 NaOET 같은 염기 친액체가 있으면, 이게 뭐야? 베타 수소를 제거하면서 결합의 분해와 형성이 동시에 일어나는 불안정한 전이 상태를 거쳐서 알케닌이 생성되는 이런 반응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뭐야? 사실 E2 반응에서 사실 이 H는 as 뭐로 작용하는 거예요? 산의 성격을 가지는 거죠. 물론 산염기 반응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때론 내가 산염기 이게 음이온 되는 건 아니지만 as 산으로서 작용하는 거고 as 친전자체로 작용하는 거고 친액체고 이거는 뭐야? 결국에는 뭐로? 염기로 작용하고 뭐 이렇게 되었죠. 그런 것처럼 뭐야? 친전자체 성질을 가지는 거는 산의 성격도 간접적으로 가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카보닐 화합물도 마찬가지로 친전자체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카보닐 화합물은 더 복잡한 게 여기에 알데하이드 케톤 같은 경우에는 뭐야? 친액체가 들어가서 그렇게 되고 뭐 이렇게 하는 친액성 첨가가 되고요. 그렇죠. as 뭐야? 친전자체. 그 다음에 카복실산 유도체인 경우에는 친액체가 들어가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요 같은 경우에는 첨가되기 때문에 R에 뭐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면 OH하고 친액체 뭐 이런 패턴으로 일반적으로 일어난다면 요거는 뭐야? RCO에 친액체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탈기가 떨어져 나오는 이거는 뭐야? 친액성 치환 또는 아실치환 이렇게 되겠죠. 요 두 가지는 역시 이것도 뭐예요? as 친전자체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as 산으로서의 작용이 있겠죠. 카본일도 그래요. 자, 저거하고 연상을 하시면 제가 연상을 네트워킹을 시키면 기억이 잘 난다고 했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저거는 베타 수소였죠. 요거는 뭐예요? 알파 탄소예요. 알파 탄소고 지금 이 수소는 알파 수소예요. 왜 그러냐면 자, 이 카메라 둘 다 보입니까? 여기 보시면 요 탄소, 작용기가 직접 결합되어 있는 탄소가 알파고 그 옆에 있는 탄소가 베타죠. 그래서 이게 수소에 있는 수소가 베타 수소고요. 여기서는 요게 카보닐 자체가 작용기예요. 그럼 작용기에 직접 붙어 있는 탄소가 알파 탄소고 그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가 알파 수소예요. 베타 수소가 아니에요. 여기 탄소 하나 있다 해서 알파 베타 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패턴은 거의 유사하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저거는 그 산염기 반응이 아니라 E2 반응이 일어나지만 요 반응은 정확하게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면 산염기 반응이 일어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선생님, 저것도 산도가 굉장히 약하고 이것도 차이가 보면 공통점이 sp3ch에 붙어 있고 이것도 sp3ch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요 경우에는 굉장히 경우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염기가 떼가지고 전자성을 주면요. 이 음이온이 그냥 음이온에 머물지 않고요. 보세요. 파이 결합 옆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이 비공유 전자쌍이 뭐가 일어나죠? 비편재화가 일어나요. 비편재화. 즉 공명 안정화가 일어나요. 자,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공명 기여도 할 때 제가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공명 기여도에서 여기 두 개 중에서 옥택률 다 만족해요. 그 다음에 분자형, 이온형 둘 다 이온형이라서 비교 안 돼요. 세 번째 음이온은 여기요. 탄소에 음이온이 붙어 있는 게 안정해요. 산소에 음이온이 붙어 있는 게 안정해요. 당연하게 이제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아시겠죠. 전기염성도가 높은 산소에 음이온이 붙어 있는 게 더 안정하죠. 그러면 기여도가 더 높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CH 결합을 뗐는데 결과적으로 뭐야? O-가 되어가 있어요. 그러면 요 pKa 값이 알케인의 pKa 값이 아니라 짝염기가 오히려 뭐에 가깝다는 거야? 알코올의 짝염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pKa 값이 거의 뭐예요? 20 근처예요. 알코올의 pKa 값이 16에서 18이죠. 그죠? 그거보다는 조금 더 불안정하겠죠. 탄소에 음이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음화전이 산소에 가서 탁 이렇게 실려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pK 값이 상당히 낮아요. 즉 산도가 예상보다 굉장히
높은 산도를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pK 값이 쭉 좀 볼까요? 요거의 pK 값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거의 뭐 40에서 50 사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음이온이 된다고 해봤자 이게 떨어져 나와가지고 만약에 뭐 할로젠이 있고요. 그다음에 CH가 있고 CH가 되고 여기 음이온이 되어봤자 이 음이온이 이렇게 비편제화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이중결합이 없죠. 그러니까 이 비편제화가 안 되니까 그냥 알케인의 짝염기에 할로젠이 전자당김 유발 효과, 이거는 여기 비편제 효과보다는 비교도 안 되게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럼 요런 쪽으로 가는 게 불가능해요. 그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간다고? 요런 쪽으로 E2로 간다고, E2로. 그 산염기 반응이 아니고 E2 반응으로 가버리는 거고요. 여기는 여기는 염기, 강한 염기나 이런 걸 사용하면 충분히 이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BH, 이걸 pK가 뭐보다 크면 20보다 크면 이게 정반응으로 평형을 유도할 수 있겠죠. 저게 pK가 20이라면 이 짝산의 염기의 짝산의 pK가 20보다 크면 이걸 정반응으로 유도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분명히 루이스 구조로 탁 떼냈을 때 이 구조가 짝염기인 것 같은데 이 구조가 자연에 가깝기 때문에 저 카보닐 알파 수소가 떼어진 짝염기 이름을 이걸로 안 하고 요걸로 이름을 지어요. 이게 뭐냐면 보세요. 이 구조가 뭐죠? 이 구조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에놀이라고 배웠죠. 그 에놀의 짝염기죠. 에놀의 짝염기. 그죠? 그래서 이거 이름은 뭐냐면 ANOLATE. 산소 음이온에 뭐가 붙었을 때, 산소에 음이온이 붙었을 때 우리는 무슨 AT라고 붙여요. 카복실레이트, 카복실산 음이온. 그죠? 그래서 에놀레이트라는 그 용어를 써서 이 에놀레이트 짝염기가 공명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통 염기보다는 훨씬 산도가 높다. 보통 산보다는 산도가 훨씬 알케인보다는 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대략 pK 값이 나오죠. 이게 상당히 이제 섬세한 차이인데 거기 보시면 그 19, 20, 23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 20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여기 보세요. CH3, COH 하고 CH3, CO, CH3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에놀레이트가 이게 염기에서 에놀레이트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되었을 때 공명구조 그려지겠죠. 그 다음 여기서 CH2에 음이온 되었을 때 공명구조 그려지겠죠. 그렇죠? 에놀레이트 공명구조.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면 여러분들 두 개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pK가 얼마래요? pK가 19고 이 pK가 20 정도로 거의 차이는 없지만 굳이 차이를 둔다면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죠. 이게 뭐야?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자 제공 유화 효과를 가지면 음이온 측에서는 전자를 제공하면 좋아요, 싫어요?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게 조금 더 불안정하다고. 그러면 약한 산도가 조금 더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거는 왜 그러냐? 이건 pK가 23 또는 25 이런데 요거는 왜 pK가 더 뭐라 돼 있나요? ET 돼 있죠. 이게 pK가 23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 이상한데? 짝염기 되면 공명구조 그리는데 요거 보면 요게 뭐예요? 전자를 잡아당길 것 같은데 알키 이거 주고 이건 전자를 잡아당기잖아요. 요걸 보면 이거는 더 안정하니까 이거의 산도는 이거보다는 더 pK 값이 더 적어야 되죠. 15, 14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요. 요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우리가 벤젠고리에서도 설명했고 앞에 친핵성 아실치원에서 설명했듯이 이 친구가 요렇게 전자를 이렇게 비편제화 시켜줄 수 있는 그 공명구조로 전자를 비편제화 시킬 수 있는데 그 효과가 이게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음화전을 요거보다도 더 불안정화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지금은. 그죠? 내공이 나중에 쌓이면 감이 잡히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pH, 요건 pH니까 알파 수소가 없어요. 근데 요 동네에 C에 NHH. 요거는 단순하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쪽에 여기에 CH인데 요거는 NH잖아요. 극성이 어느 게 커요? NH가 더 크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야? NH가 되고 나서도 이게 뭐야? 역시 마찬가지로 에놀레이트가 아니고 이미놀레이트라는 건데 이것도 비편자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알겠죠? 이렇게 비편자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가? 요거에 C-보다는 아무래도 M-가 조금이라도 더 안정화 효과가 있으니까 짝염기가 더 안정하고 그럼 pK가 뭐야? 산도가 더 뭐하다는 거예요? 더 높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걸 보면 또 이상해요. pK가 갑자기 그럼 산도가 엄청나게 더 pK가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죠. 메틸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선생님도 pK가 왜 30이나 돼요? 이거는 보시면 여기에 있는 H는 없으니까 안 떨어져 나가요. 여기 H가 떨어져 나가죠. CH2에 음이온 CO에 N에 ME하고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되는데 공면구조 생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 앞챕터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공유 전자쌍이 뭐예요? 굉장히 공면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했죠. 분자지만. 그래서 아마이드 말씀드렸잖아요. 펩타이드 뭐 알파 헬렉스 이런 게 하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쪽으로 전자를 많이 밀어주는데 여기 또 전자가 이렇게 쏠려와요. 그러면 요 동네 전자가 너무 과밀하겠죠. 너무 복잡해지니까 굉장히 불안정해져서 이런 것 중에서 알파 수소의 산도가 가장 뭐야? 떨어져요. pK 값이 30이면 산도가 제일 작다는 거죠. 왜 산도가 적은지 아시겠죠? 아마이드 옆에 알파 수소는 굉장히 산도가 적습니다. 이런 산도를 나름은 이해할 수 있는데 혹시 이해 안 되면 그냥 어떻게 카보닐 그룹 옆에 알파 수소의 산도 요거는 나중에 안 써먹어요. 안 써먹으니까 산도가 너무 작아서 안 써먹고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20근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걸 많이 써먹거든요. 자, pK가 20근방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요걸 우리가 산염기 개념에 의해서 아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요 pH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어떻게 하느냐면 이 에놀레이트를 평형 반응으로 의해 생성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오 비가역 반응으로 생성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CH3, CO, CH3 아세톤 이 pK가 얼마라고요? 케톤이니까 약 20에 가까워요. 자,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면 OH-를 넣었어요. NaOH 같은 OH-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프로톤 하나 받아먹겠죠. 그러면 CH3CO CH2에 음이온이 되고 이 음이온은 어떻게 이렇게 되어가지고 CH3C에 O에 마이너스가 되고 CH2가 되고 여기는 H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양쪽에서 산이 어느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 pK 값은 얼마예요? 15.7이죠. 이건 외워놓으세요. 꼭 15.7이에요. 그러면 이 반응은 일어나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뭐가 우세하게?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요. pK 차이가 뭐야? 7보다 7 이하면 지금 pK가 20하고 15.7이니까 뭐 4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차이 이하는 가역 평형 반응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자, 뭐 조금밖에 없네. 그렇지만 의미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수 개념으로 예를 들어 1mm몰 있으면 6 곱하기 몇 개가 있어요? 10에 20승계가 있어요. 6 곱하기 10에 23승계가 1몰이고 그게 1000분의 1mm몰. 보통 미리몰 단위를 제가 실험할 때 그렇게 많이 썼는데 그렇게 해도 그 개수가 몇 개냐면 6 곱하기 10에 20승계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게 6 곱하기 10에 20승계가 있을 때 개수가 6 곱하기 10에 뭐야? 16승계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생성되는 거 맞죠? 그냥 단순하게 따지고 보면 4숫자가 아니고 10의 성수 단위니까 10의 그죠? 뭐 4승배 차이 뭐 이게 한 개 있을 때 이게 10,000개 있다 이렇게 하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6 곱하기 10에 20승계 있을 때 이게 6 곱하기 10에 16승계 있다.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에놀레이트를 생성시킬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안 그러고 나는 아예 그냥 왕창 에놀레이트만 만들고 반응 물질을 안 남겨놓고 싶어. 그러면 뭘 사용하느냐 하면 그 밑에 나와 있는 LDA라는 물질을 사용해요. 그 LDA가 어떻게 생겼냐면 리튬 다이아이소프로필 아민 해가지고 아이소프로필기가 2개 붙어 있고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소의 짝염기, 그러니까 아민의 짝염기. 그래서 이게 프로톤 하나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CH3CO에 CH2에 음이온 되고 역시 에놀레이트가 되겠죠. CH3
field flow of electron.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HN 요거의 pK 값은 얼마? 요거 pK 값은 20이라고 했고요. 요거의 pK 값은 얼마죠? 앞에 테이블에 보시면 이게 pK 값이 40으로 나와요. 아민, 아모니아 마찬가지래. 여기 알킬 그룹이든 H든 아민 종류는 pK가 40이라고 했죠. NH.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화살표를 역반응 화살표를 쓰면 안 된다고 했죠.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정반응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요 에놀레이트가 100% 만들어지고 걔 내에서 요거는 뭐야? 하나도 없어요. 0%.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일당량을 같이 넣으면요. 알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산염기 복습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해서 다이아이소프로필 아민에 그러면 요거 pK가 40이기 때문에 이 pK가 뭐 최소한 뭐보다 커야 돼요? 40보다는 훨씬 커야지 되겠죠. pK 50짜리를 하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뷰테인을 하면 pK가 50짜리죠. 그러면 요걸 뭘 사용하냐면 N-부틸리튬. N-부틸리튬이 어떻게 생겼냐면 노멀 부틸 그다가 Li. 여기 리튬 시약인데 여기가 CH2예요. 그러면 요게 사실 완전히 플러스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강한 델타 마이너스 강한 델타 플러스인데 얘가 이 프로톤을 이렇게 잡아먹으면요. 잡아먹고 떼주면 Li하고 N 아까 했던 LDA라는 물질이 일단 완전히 이온결합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게는 여기에 H가 하나 들어오니까 뷰테인이 되는 거죠. 그 pK가 50짜리가 되고 이게 뭐가 만들어진다? LDA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민 종류 가지고 N-부틸리튬 강한 염기를 사용해서 LDA 만들어내고 이 LDA 가지고 또 카보닐 합물과 반응시키면 100% 에놀레이트를 만들어서 그럼 이 에놀레이트는 성격이 뭘까요? 음이온이니까 당연하게 뭐예요? 친액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친액체 만들어서 반응을 시킬 때 써먹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한꺼번에 필기를 많이 해서 좀 벅차죠. 저는 계속 진도 나가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멈출 수 있으니까 멈춰놓고 필기를 하든지 하세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베타 디카보닐 화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3번에 페이지 211페이지에 거기 보면 CH2에 C에 O에 이렇게 해서 요거는 뭐냐면 카보닐 알파 위치 여기도 있고 요것도 카보닐 알파 위치 이 사이에 있는 거는 요 pK 값이 딱 반 즉 산도가 확 증가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염기가 뭘 뗐다고 칩시다. 이 프로톤을 뗐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CH 음이온이 되고 이게 되는데 공변 구조는 뭐야? 이쪽으로 field flow of electron 하면 이런 에놀레이트가 만들어지겠죠. CHC, 그쵸?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쪽으로 가면 공변 구조가 어떻게 돼요? 여기는 가만히 있고 CH에 C에 O-. 그 양쪽으로 다 음화전이 이 양쪽 산소 음화전에 다 분포할 수 있기 때문에 딱 2배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pK는 뭐예요? 반으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pK가 20 근처가 아니라 10 근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LDA 같이 강력히 사용하지 않아도 되죠. 뭐 NaOH 같은 거 사용해도 에탄올은 pK가 뭐 되니까 뭐 16대니까 정반응으로 우세하게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 이야기가 뒤에 조금 있으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에놀레이트 반응성, 이게 나와요. 자, 에놀레이트는 이제 친액체 또는 염기로 이제 써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이걸 반응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제일 처음 배웠던, 그거 논리를 적용하려고 해요. 여기서 염기를 가지고 프로톤을 떼먹어요. 그러면 이제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 뭐나 마찬가지냐면 자연의 구조에 가깝게 그리면 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음화전이 뭐예요? 요 한 쌍 남겨놓고 두 쌍 남겨놓고 이 음화전이 비편자화되어 있는 요런 시스템, 그죠? 공명혼석제 시스템이죠, 그죠? 근데 요게 이제 뭐하고 같다는 거예요? 얘가
공명구조로, 이제 루이스 구조로 표현하면, 여기에 C에 음화전이 되어 있는 거하고, 어떤 또 공명구조요? 산소에 음화전이 되어 있는 거하고. 자, 이제 공명구조가 이제 내공이 쌓였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음화전이 비편제화되어 있긴 한데 완전히 골고루 비편제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탄소에 부분적으로, 산소에 부분적으로 비편제화 많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산소에 더 비편제화 많이 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여기 있는 전자가 어쨌든 이게 음화전 한 쌍의 전자가 가서 뭘 받아먹어요. 친전자체를 받아먹어요. 그러려면 이 부위 아니면 이 부위의 전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 부위에서 친전자체를 받아먹든지 이 부위에서 친전자체를 받아먹든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친전자체 이탈기 이렇게 하면 친전자체 이탈기 이렇게 하면 사실 이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가 반응한다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부위가 두 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한 물질인데 반응하는 부위가 두 군데 있는데 각각의 부위에서 반응을 시킨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실 얻어질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친전자체,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친전자체 얻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연은 거의 대부분 특별한 실리콘, 여러분들 보통 유기에서 잘 안 나오는 실리콘 Si 같은 경우는 여기 붙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여러분들 교재에 나오는 거 일반 유기나 어느 시중에 대부분의 교재에 나오는 거는 이 탄소 부위에 뭐가 나오냐면 치환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런 거 친핵성이 성이 염기성에도 비례하고 편극성에도 비례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O- 안정성으로 따지고 보면 염기성이라는 건 반응성이나 마찬가지죠. 일반적으로 보통 할 때. 그래서 염기성은 더 불안정한 쪽이 반응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O-보다 오히려 더 불안정한 쪽은 C-예요. C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편극성이라는 것은 같은 음화전을 가지고 있지만 핵 안에서 많이 잡아당기면, 즉 F 같은 걸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 할로젠 알키라고 했잖아요. F 같은 경우는 워낙 전기염성도가 강하니까 전자쌍을 확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어떻게 편극성이 별로 없어요. 이제 산소는 좀 그 다음에 질소, 탄소 쪽으로 내려갈수록 편극성이 훨씬 커집니다. 그러니까 산소 음이온하고 탄소 음이온 두 개 비교하면 탄소 음이온 쪽이 편극성이 더 커요. 편극성이 크면 이렇게 해가지고 친핵성 치환 반응을 더 잘 일으켜요. 친액체로서.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분명히 이게 자연을 닮은 구조지만 음화전이 소량 있을지라도 반응하는 부위는 이쪽에서 반응을 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반응 메커니즘 하면 바로 어떤 예를 들어서 여기서 LDA 이렇게 하면 이렇게 툭 떼잖아요. 그래 놓고 그냥 반응을 시켜버려요. 다른 예를 들어 할로젠 알킬 온다. 그러면 반응을 이렇게 바로 시켜버려요. 선생님 에놀레이트라며요. 맞아요. 에놀레이트. 이게 에놀레이트 이름은 뭐냐면 요게 에놀레이트인데 반응하는 부위가 여기이기 때문에 공명 안정화 된다고 생각하고 바로 짝연기로 떼어내가지고 이 부위에서 반응을 시키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탄소 음이온 부위가 주 반응하는 친핵성 부위라는 걸 알아놓으세요. 됐나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반응을 시켜봅시다. 반응을 시켜봐요. 여기는 지금 하는 에놀레이트의 직접 치환 반응, 이건 어렵지 않아요. 친핵체가 좀 복잡해서 그렇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 챕터에서 이제는 뭐냐면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아까 제가 pK 값 할 때도 보면 알데하이드 케톤도 나오고 에스트도 나오고 그게 앞에서는 친핵성 첨가, 친핵성 아실 치환했죠. 그런데 여기서 여기가 뭐든 여기가 R 그룹이든 여기가 OR 그룹이든 여전히 뭘 가지고 있어요? CH2에 이게 알파 수소를 둘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212페이지부터 반응 나올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알데하이드 케톤도 나오고 그다음에 에스트 같이 카복실산 유도체의 알파 위치도 나오고 두 개가 다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왜 알파 수소의 산성의 그는 pK 값은 좀 다르지만 염기에서 떨어지는 거는 같고 걔가 친핵체로 작용하면
결과적으로는 뭐야? 같은 종류의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얘가 이제 카보닐 화물에 직접 알키를 해가지고 알데하이드 케톤, 그 두 번째 카복실산유도체 이렇게 나오죠. 자, 알데하이드 케톤을 뭐로 만들어서 에놀레이트로 만들어서 에놀레이트를 친액체로 이용해서 친전자체를 어떤 친전자체를 사용하겠죠.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배운 반응일까요? 배운 반응일까요? 반응 다 배웠어요. 단지 에놀레이트 만드는 과정만 다르지 이거는 배운 반응을 응용하는 거예요. 볼까요? 자, 페이지 몇 편인가요? 212페이지. 자, 여기서 이제 LDA 두 번째 R CH2Cl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여기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봐야죠. 요 H가 두 개 있는데 두 개 중에 하나를 떼낼 수 있죠. LDA가 떼내면 여기 음화전이 생겨요. 물론 이거는 뭐예요? 공면 구조로 해서 field flow of electron 그릴 수 있어요. 그릴 수 있지만 반응하는 부위는 탄소 부위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안 그린다 해서 별 상관은 없음. 선생님 근데 왜 요쪽에 뭐 있어? 여기도 H 있는데요. 저 발견했는데요. 그게 좀 궁금하죠?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설명을 해놓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LDA라는 친구가 아까 어떻게 생겼댔죠? Li에 N에 아이소프로필기 달고 있죠. 약간 섬세한 차이를 묻는 건데요. 이게 뭐야? 닉네임이 뭐냐면 염기성이 굉장히 강하죠. pK 40짜리의 짝인기니까 굉장히 강염기에 속해요. OH는 명암도 못 내밀어. 그래서 입체장애가 큰 강염기라는 명암을 가지고 있어요. 닉네임을. 왜냐면 그냥 OH, 뭐 OET 이런 것들은 뭐 입체장애가 별로 없죠. 그런데 요거는 N에 아이소프로필기가 두 개나 달려있으니까 이 음화전이 뭐야? 많이 숨겨져 있어요. 벌키하다고 하는데 큰 그룹에 음화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이 친구는 뭐냐면 여기도 알파 수소 pK가 뭐 얼마짜리? 20짜리가 있고 여기도 알파 수소 pK가 뭐 20짜리라 해도 뭐야? 입체장애가 큰 놈은 입체장애가 여기 가면 걸리는 게 있죠. 메틸이 가서 힘들어 그래가지고 입체장애 저건 쪽으로 오히려 떼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입체장애 큰 강염기 넣으면 입체장애 작은 알파 수소를 떼낸다고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요거 이제 요 H는 뭐야? 뭐라고 표현하면 된다고요? 입체장애 적은 알파 수소를 제거시켜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에놀레이트가 만들어졌어요. 둘 다가 뭐 두 개 합해서 나눈 게 에놀레이트인데 반응을 위해서는 제가 요 에놀레이트를 그냥 하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반응이 뭘까요? 도대체 이 반응이 뭘까요? R 저 밑에는 제가 또 X를 해놨네.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반응이 무슨 반응? 뭐가요? 메차 할로젠 알킬 1차 할로젠화 알킬에서 뭐 마이너스 가지고 있는 거는 염기든 염기 친액체든 뭐 친액체든 어쨌든 상관없이 뭐야? 1차 할로젠 알킬은 이온성 반응성 높은 시약은 다 무슨 반응을 해버리죠? SN2 배운 거예요. 단지 친액체가 이상망측한 게 나와서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SN2 반응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근데 배열 반전 이런 건 의미가 없으면 왜 1차니까 그렇죠? 이렇게 달아요. 여기 SN2 반응인데 단지 뭐야? 에놀레이트라는 굉장히 복잡하게 생긴 친액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SN2 반응 복습이나 마찬가지라니까.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그럼 이거는 또 친전자체 이런 건 안 될까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챕터에서 친액성 아실 치환 반응 안 될까요? 됩니다. 뭘 에놀레이트 만들고 난 뒤에 요게 친액체고 분명히 친액체죠, 그죠? 그럼 이제 친전자체를 뭐야? 할로젠 알킬 안 넣고 이거 뭐야? 염화아실을 넣으면 이거 반응은 무슨 반응이 일어날까요? 친액성 아실 무슨 반응? 치환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치환되면 되지. 그래서 여기 하고 여기에 뭐야? 이게 이제 노란 걸로 할게요.
CL이 떨어져 나가고 친액체, 복잡한 친액체가 들어오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알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그 왼쪽 부분에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 왼쪽 부분에 이렇게 해가지고 필기를 하든지 아니면 뭐 밑으로 내리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내리긴 힘들다, 그죠? 하여튼 요거 필기를 해 놓으세요. 요렇게 반응도 있어요. 친전자체를 사용하면 되니까. 친전자체를 사용하면 되니까. 친액체 만들었으니까. 이게 뭐야? 줄기차게 나오는 뭐야? 핵과 전자 사이의 그 인력. 그거예요. 그 친액체와 친전자체의 만남이에요. 또 다른 친전자체 있어요. 그는, 뭐,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뭐, 일반 유기책 같은 데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그러면 이제, 알데하이드 케톤 가지고, 했으니까, 뭐, 카복실산 유도체 가지고 해봅시다. 카복실산 유도체, 어떤 게 있나요? 뭐, 요거는 다 액세서리에 해당해요. CH2에 COOET. 자, 1번 LDA. 두 번째, 역시 알렉스인가요? 뭐, 알렉스. 요것도 항상 차수를 1차로 해요. 2차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떨어져 나간 에놀레이트가 염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제거 반응 생성물이 많이 얻어져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사용하는 할로젠 알키는 항상 거의 1차입니다. LDA 하면, 요 pK 값도 역시 뭐 20 근처에 속하겠죠. 그러니까, LDA 사용하면, 요 경우에는 어느 쪽 에놀레이트를 만들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O가 있기 때문에 에놀레이트라는 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카복실산 요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만 다행스럽게 에놀레이트가 만들어져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에놀레이트 공명구조 그리는데 요거는 생략하고요. 왜? 반응은 탄소 쪽에서 일어나니까. 그래서 RX하고 이 반응 무슨 반응? 역시 무슨 반응이에요? SN2라니까 친액체가 복잡해서 그렇지. 여기 뭘 다 꽂아 놓으면 돼요? R 꽂아 놓으면 답이에요. 알겠죠? 그죠? 왜 선생님이 에스트만 합니까? 뭐 염화아실이나 산무수물 이런 거는 너무 반응성이 높아서 이런 거 사용하면 뭐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잘 사용하지를 않아서 그렇고 에스트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의 대표주자로? 카복실산 유도체의 대표주자로 에스트. 선생님 이거 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왜 안 되나요?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반응, 내가 원하는 반응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요거 지금. 해보세요. 요거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이 반응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Never. 아니돼요, 아니돼. 왜? 요거는 지금 요거 pK 값을 여러분들이 얼마로? 20으로 친다면 요거 pK 값은 얼마예요? 5예요. 그러면 이 강염기가 뭐 여기 떼내 기준은 요거 당연하게 다 빼버리죠. 훨씬 산도가 높은데, 그러니까 카복실산은 사용 못해요. 에스트는 그 H를 대신해서 알킬 그룹이 달려있으니까 이쪽에 뭐 산성의 수소가 없어서 에스트를 많이 사용해요. 아마이드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이드가 이쪽에 되면 여기 산도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에스트라는 물질이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여러분들 응용해서 이런 거 말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학생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CH3, CH2, COOET 이렇게 해놓고 1번 LDA 하고요. 두 번째 뭐 예를 들어서 에틸브로마이드를 하면 어떤 학생들은 어디다가 하느냐 하면 여기에다가 에놀레이트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요 H를 떼내가지고 요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요렇게 만드는 경우. 요렇게 해가지고 OET 하고 끝자리에 뭐 다시 에틸기를 달아주고.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PK가 뭐 이거 PK는 뭐예요? PK는 요게 뭐야? 40에서 50 뭐 50 이렇게 굉장히 산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요거 PK가 20짜리예요. 뭐 카본일에 직접 붙어있는 요게 산도가 높은 거지 끝자리가 산도가 높은 거 아니에요. 요거는 에놀레이트 이런 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떼내야 되냐면 CH3는 놓아두고 여기에 있는
H 하나를 떼서 에놀레이트를 만들어서 반응을 시켜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 에틸 브로마이드하고 반응하면 결국 뭐가 되냐면 CH3, CH의 OET가 되고요. 여기에 에틸기가 이렇게 붙어야 된다고. 요전에 카본이랑 알파 H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베타 H 이렇게 붙여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틀릴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필기해 놓으세요. 조심하라고. 됐나요? 필기하는 동안에 저는 닦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카보닐 화합물의 직접 치환 이걸 볼까요? 213페이지. 거기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했던 이 구조예요. 이게 좀 구조가 약간 달라지면 유기학은 여러분들이 간이 콩탕콩탕 하는 사람도 있죠. 여기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아까는 뭐 여기에다가 뭐 안 달려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OET를 달아놓았는데, 그죠? ET에 그게 C2H5가 OET를 이렇게 달아놓은 이게 뭔지? 딴 게 아니고, 우선 요거만 보면 R자는 뭐예요? 아까 PK 얼마짜리? 네, 약 10짜리, 20짜리가 아닙니다. 네, 디카보닐 화합물이에요. 그러니까 카보닐 사이에 있는 이 알파 수소는 산도가 보통 에놀레이트보다 훨씬, 그러니까 카보닐 알파 위치보다는 훨씬 산도가 높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쓰는 건 LD에 안 써요. 보세요. 뭘 사용해요? NaOET를 사용해요. OET를 사용해요. 볼까요? 두 번째, RX를 사용해요. 역시 이때도 할로젠 알키를 보통 1차를 사용합니다. 보면 자, 이렇게 해서 됐죠. 여기 공명구조가 몇 개 그려진다는 거예요. 2개 그려져서 이게 뭐야? 상당히 연기성이, 그러니까 짝산의 산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야? 그냥 RX하고 이 또 무슨 반응? SN2 반응하는 거예요. 친행체가 좀 복잡하게 생겨서 그렇지 그냥 SN2 반응이에요. 그러면 이게 SN2 반응을 합시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 pK 값이, 그럼 요건 지금 뭘 해야 되냐면 떨어져 나간 에탄올에 NaOET에서 프로톤 하나 받아 먹으면 뭐가 됩니까? 에탄올이 되죠. 이 에탄올의 pK 값이 16이죠. 그렇죠? 그럼 뭐야? pK가 10에서 16 되는 거는 뭐 약간 역반응이 있긴 하겠지만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정반응으로 100만 개 중에 뭐 한 개, 이게 100만 개 있으니까 거의 다 이게 다 만들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반응으로 충분히 에놀레이트를 거의 100% 만들어내가지고 이렇게 치환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요거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양쪽에 다 OET 달고, 요게 OET 달고. 물론 pK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요게 뭐 pK가 9라면 요거는 pK가 11 정도 되는데, 그냥 10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도 사실 뭐야? 여전히 뭐야? 네트 R자는 뭐야? 똑같죠? 요걸 이제 보시자면 요거는 케톤 그룹이고 요거는 뭐야? 에스터 그룹이 달려 있는 거죠. 알데하드 케톤 부류고 이거는 에스터 부류.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패턴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1번 NaOET, 두 번째 뭐야? RX. 역시 이것도 1차 할로젠 알킬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요거는 나중에 일반 유기 이런 데 넘어가면 이제 탈탄산 반응이라 해서 이 다음 단계 과정까지 거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나온 거라서 그게 어렵지. 요거는 뭐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 단계는 이거 해가 치환시키면 되지. 공명구조 2개는 제가 생략. 반응하는 부위는 어차피 탄소 부위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건 1차 할로젠 알킬이 주로 사용되고. 자, RX가 그러면 역시 ETO, CO, CHCO, OET
되고 R 치환시키고. 그럼 선생님 이거 될까요? NaOET 하고 두 번째 RCO 뭐 CL이나 아니면 산무수물이나 이런 거 될까 안 될까요? 당근 됩니다. 왜? 똑같이 에놀레이트 만들어서요. 똑같이 에놀레이트 만들어지고 이게 친액체로 작용하는데 친전자체가 할로제나 알킬이 아니라 요마 아실이니까 뭐야? 친액성 아실 치환하겠죠. 하면 되지 뭐. 친액성 아실 치환 반응 제가 한 방에 보내버릴게요. 단일 단계로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보통 메커니즘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알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끝내버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ET, CH 여기에 뭐가 하나 더 들어가요? 이렇게 돼가지고 R이 들어가. 복잡하다 그렇죠? 이런 식의 구조가 나오겠죠. 논리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이제 큰 그림으로 여기서 지금 뭐냐면 다음에도 에놀레이트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뭐냐면 그림으로 그 에놀레이트를 만들어요. 알데하이드 케톤과 카복시산 요도체를 산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기를 이용해서 에놀레이트 친액체를 만들어서 또 다른 친전자체와 SN2 반응이나 뭐 친액성 아실 치환을 해가지고 반응을 시키는 게 나오죠. 근데 그 다음에 섹션에서는 에놀레이트 만드는 건 똑같은데 이게 논리가 좀 달라요. 이거 차라리 이게 쉬워. 이거는 뭐만 에놀레이트만 만들면 뭐 SN2 반응 시키면 되지. 친액성 아실 치환 시키면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알겠죠?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